예, 오늘 설명의 사회를 맡게 된 본인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1998년도에 설립되어서요.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자문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시민단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바른재건축 재개발 전국연합의 한동진 기획실장이라 합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귀한 시간 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셨는데요. 오늘 설명회가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 관련 법규하고 회의 진행 절차에 따라서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참석하신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들께서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일환으로 우리 회의 때마다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 핸드폰 회의가 끝날 때까지 매너 모드인 진동이나 무음으로 전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 도중에 간혹 이 벨소리가 들려가지고 다른 분한테 이렇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매너 모드로 이렇게 전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개최되는 설명회는 우리가 이제 2022년도 3월달에 우리 가롤동 역세권 도시정비원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우리 주민들의 어떤 추진 주체가 이렇게 모여서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준비위원회라는 약칭으로 이렇게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위원회가 2022년도 3월달에 발족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준비위원회 이제 좀 이따 이제 인사 올리겠는데요. 준비위원회에서 오늘 주최한 행사입니다. 지난 1월 24일 날 개최한 행사는 우리 정비계획안에서 설명을 드리는 용산구청에서 주최한 행사고요. 그때 설명이 좀 미흡했다, 또 잘못 전달된 부분도 있다라고 해서 오늘 우리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모시고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모시고 우리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확히 이렇게 설명드리는 자리를 우리 준비위원회에서 마련을 했습니다. 예, 우리 가롤동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잘 아시다시피 노후화된 우리 불량 건축물을 전면 철거하고 그다음에 우리 주거 가치가 굉장히 지금 낙후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를 우리 신축 아파트를 통해서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어떤 주거의 어떤 품질을 높이는 거 하고 그다음에 재산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 관련 법규에 따라서 우리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2022년도 3월달에 준비위원회가 구성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2년여도 안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용산구청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하고 우리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사전 어떤 검토를 이루었고 그리고 지난 2023년도 3월달에 정비계획안을 용산구청에 접수해서 그 다음에 5월달에 서울시하고 검토해가지고 지금 지난 2023년도 6월 30일부터 7월 30일까지 주민공람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용산구청 주최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2024년도 1월 24일 날 주민설명회를 거쳤는데 이게 이 순서 자체는 우리 관련 법규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이행을 해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쳤고 지금은 용산구청 관련 부서하고 이제 다 협의가 마무리돼서 어느 정도 진행돼서 이제 잠시 이제 서울시에다가 이제 우리 정비계획안을 이제 제출하는 이 정비계획안에 대한 입안권자는 용산구청장입니다. 그다음에 정비계획안에 대한 결정권자는 서울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이 이 안을 수립을 해가지고 입안권자한테 제출했고 입안권자의 용산구청에서 검토해서 관련 법규에 하자 있는지 없는지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토해서 이상이 없다 그러면 서울시에 결정권자의 서울시에다가 이제 제출하는 그러한 단계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 이렇게 우리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련 법규에 따라서 어떤 동의 요건 충족해서 구청에다 접수했고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거를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서 지난 1월 14일 날 설명을 했지만 1월 24일 날 설명회 때 우리 참석하신 토지 등 소유자들께서도 좀 그날 어떤 그런 그 현장에 대해서 분위기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구청에서는 어떤 걸 형식적인 절차,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련 어떤 법규에 따른 형식적인 절차다 보니까 그냥 설명하는 정도에 이렇게 불과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도 못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전달도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 구청이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우리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입안하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관여했던 우리 전문가를 모시고 우리 토지등 소유자 여러분들한테 알 권리 차원에서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우리 장점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우리 추진 주체에서 우리 윤명숙 위원장님께서 중심이 돼가지고 우리 토지등 소유자들한테 바쁘시지만은 토요일날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오늘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민 설명의 순서는요, 이제 잠시 후에 우리 추진위원장이 소개 올리고 그 다음에 우리 준비위원회에서 그동안 일을 해왔던 그 발자취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가로울동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제도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 장점, 특장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현장의 어떤 그 정비계획에 대한 사업 계획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향후 우리가 이러이러한 식으로 일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라는 향후 계획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오신 분들이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그러한 정보를 드릴 거니까 좀 이제 전달드리는 내용이 전문적이고 기술적이고 좀 딱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좀 100% 만족을 다 못하시겠지만은 가능하면은 오늘 설명드리는 자료를 가능하면 많이들 이해하셔가지고 우리 가로울동 역세권의 도시정비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되어왔고 또 앞으로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다른 사업하고 비교했을 때 이러한 장점이 또 있구나라는 거를 충분히 오늘 이제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다 끝난 다음에 그때 이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좀 말씀을 하실 게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면 미리 이렇게 사전에 메모를 하셨다가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에 한꺼번에 간단 명료하게 우리 참석하신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공감하시고 또 들으실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질문해 줄 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질문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질문 방법에 대해서 이제 별도로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은 우리 구역 내부적인 거에 대해서는 우리 준비위원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비계획이라든지 사업계획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오늘 설명하실 우리 이우영 대표께서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정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는 사회자가 이렇게 답변 드려서 우리 참석하신 우리 토지등 소유자 여러분들께서 가능하면 많은 부분 오늘 궁금한 사항 해소하시고 가실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고로 우리 설명회 지난 1월 24일 날 좀 설명회가 좀 약간 좀 어수선했기 때문에 우리 설명회 질서 안전을 위해서 우리 용산경찰서에서 이렇게 수사관께서 이렇게 오늘 지원 나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참고해서 우리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개최되는 설명회를 주최하신 우리 가로울동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지금 현재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를 맡고 계시는 윤명숙 추진준비위원장님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소유자 여러분께서는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유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유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여튼 오늘 귀한 시간 내셔서 이렇게 와주셨는데 참 죄송합니다.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추진준비위원을 맡고 있는 윤명숙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자리를 해주셨는데 우리 역세권 도시정비형 사업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아마 설명을 잘 해주실 걸로 뒤에서 설명을 잘 해주실 거라서 저는 간단히 인사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5월 21일 날 저희가 1차 설명회를 했던 걸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때 저희가 약속드렸던 걸 말씀드리면 그때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 용산 변화에 따라서 우리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도시개발 업체를 선정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앞으로 나가겠다고 그때 약속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딱 1년 7개월 만에 저희는 구역계 합정고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어느 타 구역에서도 찾을 수 없는,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이 속도감은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까지 여기까지 오는데 1년 7개월이 걸렸는데 타 구역은 4년에서 5년 정도 이렇게 걸렸다고 합니다. 바로 옆에 우리 역세권 하고 계시는 분들, 위원장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4, 5년씩 걸리고도 지금 확정고시가 안 난 곳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올해 안으로 하여튼 조만간 확정고시를 지금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게 돼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된 거는 뭐 우리 소유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합된 모습으로 정말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이렇게 와서 그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산은 앞으로 뭐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용산은 정말 획기적으로 정말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님이 용산 랜드마크, 또 그 철도 지하, 그리고 우리는 저 강화문서부터 노들섬까지 국가 상징거리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이 좀 되시면 이 위에 잠깐 올라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올라갈 수 있으면 올라가 한번 보십시오. 80여만 평의 용산공원이 우리 아파트의 앞마당이 될 예정입니다. 정말 그림을 생각만 해도 정말 가슴 뛰는 그런 위치에 정말 명품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하여튼 앞으로도 우리 그 재건축 이 사업은 속도가 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진짜 빨리 도망을 가야 됩니다. 용산 전역이 지금 다 개발을 지금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전부 그동안에 개발이 안 이루어졌던 거를 이제 한꺼번에 봄물 터지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주 문제 때문에라도 지금 우리는 발목을 잡히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방식대로 하여튼 빨리 도망가는 게 저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가 오늘 목소리가 제가 지금 좀 준비한다 좀 가로 했더니 목소리가 지금 갈라지고 지금 말도 잘 안 나옵니다. 좀 막 두서없는 말씀 드린 거를 양해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저는 뒤에서 설명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실 거라고 믿고 저는 다시 한번 소유자님들에게 앞으로도 단합된 모습으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설명에 이제 준비 앞서 이제 위원장님께서 사회 봐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전화 통화 수십 번 했습니다. 그 3번 이렇게 이제 대면 미팅도 해고 그랬는데 굉장히 적극적이세요. 그다음에 모르는 거 굉장히 좀 알으려고 하는 노력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이제 인사말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2022년도 3월달에 준비위원회 구성하고 나서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정비기관에 대해서 사전 검토, 그다음에 이반 동의서를 접수, 그다음에 지금 관련 부서하고 협의 이런 절차를 2년도 안 된 기간 동안에 굉장히 이제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냈습니다. 이 전문가들도 사실 쉽지 않은 어떤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동안에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사업을 잘 어떤 거 끌어달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윤명숙 위원장님 외에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추진위원으로 이제 준비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그분들도 소개하는 이렇게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좀 이따 본인께서 소개하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소개해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정비계획안을 이제 입안하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관여하셔가지고 용산구청하고 서울시하고 이렇게 대관 업무 부분을 담당하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 가롤동 우리 역세권 도시정비원 재개발 사업에 대한 그 역사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이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그래서 잠시 후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사전에 우리 설명하신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룹 UPM의 우리 이후영 대표이사입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순서에 따라서 그동안 우리 가롤동 사업의 어떤 그동안의 어떤 발자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프리젠테이션 자료에 있긴 합니다. 있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어떤 강론적인 부분도 많기 때문에 제가 총론 측면에서 우리 오신 분들이 좀 이해하시기 쉽게끔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오래전부터 이렇게 소유하고 계셨던 분은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가지고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국계법이라고 하는데 국계법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을 2010년도에 수립을 했고 2015년도에 지구단위 계획 결정한 고시한 다음에 진행된 게 없어서 2020년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이제 결정고시의 해제가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2020년도에 해제되고 나서 지구단위 계획을 재수립해가지고 지난 2023년도 10월 달에 이제 다시 지구단위 계획 변경된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공람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열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최초의 지구단위 계획에는 우리 특별계획구역, 특계구역 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그런 구역으로 이렇게 명명했다가 이번에 2023년도 10월 달에 5개 구역으로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한 거는 그만큼 광역개발이 도심지에서 서울 도심지에서 광역개발이 그만큼 이해관계자들하고 소유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개발이 어렵다라는 거를 행정관청도 소유자들은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효율적으로 토지 이용 가치라든지 어떤 그런 사업 진행을 효율적으로 진행하여서 일단 5개 구역으로 이렇게 획지를 좀 나눴습니다. 자,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요. 이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은 지구단위 계획사업하고 정비계획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계법에 의해서 진행된 거고요. 이 정비계획이라는 사업은 우리 2002년도죠. 2002년도 6월 달에 제정돼서 2022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데요. 잘 아실 겁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 다음에 영규칙, 그 다음에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그 다음에 우리 가롤동 역세권 같은 경우는 가롤동 전세 주택에 대한 권리 운영 기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정비법하고 서울시 도정조례, 그 다음에 우리 전세 주택 권리 운영 기준에 따라서 이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큰 틀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관련 법규에 따라서 우리가 절차상 하자 없이 진행을 해야 나중에 우리 용산구에서는 아무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려고 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라든지 그다음에 관련 법률에서 위배가 된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노합니다. 그거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관련 법규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계획안은 수립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우리가 역세권 도시정비화 사업 우리가 이제 2018년도에 법이 개정돼가지고 그전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 정비 사업에 있어서는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고 재개발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있고 재건축 사업이 있고 이렇게 4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2018년 법이 개정되면서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하고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합쳐서 재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하고 재건축 사업, 이 도시정비법에는 크게 이게 3가지 사업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역세권에 인접되어 있는 사업은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다. 재개발 사업 중에서도 주택정비 아니고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다 라고 이렇게 도시정비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러면은 이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어떤 장점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잠시 후에 우리 이용 대표께서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데 기존의 우리 일반적인 재개발체,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하고 비교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우리가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2022년도 3월 달에 이제 준비위원회가 발족되고 나서
유관부서하고 협의하고 또 전문가하고 도움 받아 보니까 이렇게 좋은 어떤 제도가 있었구나. 즉 전세, 장기 전세 주택 어떤 거 건립 운영 지침에 따라서 역세권에 인접돼 있는 우리 승강장으로부터 350m 이내에 있는 우리 역세권에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러이러한 어떤 사업성으로 굉장히 큰 혜택이 있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알아가지고 그때부터 우리가 준비위원회가 발족돼서 오늘에 이르게 됐다는 걸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재개발 사업은 결국은 사업성이에요. 사업성이고 그 다음에 분양성이 좋은 위치에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사업 속도가 빠르냐 안 빠르냐 이런 거에 따라서 행정관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가는 데 있어서 협조해 주는 부분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역 내에 민원인들이 많다. 개발을 반대하는 분들이 많다 그러면 행정관청에서도 사실 인허가 내주는 데 있어서 주저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겠고, 오늘 참석하신 우리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께서는 내 주거 가치를, 삶의 질을 높이는, 주거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 다음에 내 재산 가치를 높이는 이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데 적극적으로 어떤 협조해 주시는 그러한 어떤 오늘 설명회가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도 우리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공람 하고 나서 이제 지난달에 설명하고 앞으로도 이제 거쳐야 될 과정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돼야 사실은 우리 사업 면적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아직 사업 면적이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이런저런 의견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야 하지만은 대다수의 어떤 토지 등 소유자들한테 유리하고 그 다음에 재산적 가치가 되고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몇몇 분들은 약간 좀 볼멘소리 하실 수도 있어요. 이걸로 인해서 나한테 좀 불이익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은 100% 다 만족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어떤 토지 등 소유자들의 어떤 거 기대치를 반영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그런 취지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시고요. 이 도시및 주거환경접기법이 사실은 특별법으로 해서 2003년도부터 시행해 오는 게 어떻게 보면 관에서는 주민들이 주체해가지고 이 사업을 좀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행정관청에서는 협조해주는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 사업의 추진 주체는 우리 토지 등 소유자, 즉 조합, 우리 자체 주민들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신통기획을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신통기획은 사실 추진 주체가 주민이라기보다는 행정관청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주민들은 단지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의사결정은 누가 하느냐? 행정관청에서 합니다. 그 부분이 신통기획하고 이거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행정관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안 하고 주민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라고 이제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장단점도 우리 토지도서에서 이제 좀 명확하게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가로등 역세권 도시정비원 재개 사업이 이러한 어떤 거 관련 법규에 따라서 이렇게 흐름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라는 어떤 발자취를 전체적인 틀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 가로등 역세권 도시정비원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실 우리 그룹 UPN의 이유영 대표님한테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주민 설명회만 사상 세 번째입니다. 타사업지 같은 경우는 의례적으로 하는 딱 한 번 정도 하는데, 여기는 비의례적으로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갑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지난 주민 설명회 때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이제 오늘은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때 이제 주로 나왔던 설명 중에 하나가 한강대로변에 이제 노선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일반 상업지역하고는 다른 노선 상업지역과 통합개발할 수 있겠느냐, 또는 주택 재개발과 지금 이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거 크게 보면 그런 세 가지 정도 가지고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사업이 조금 전에 사회자분께서도 설명하셨지만 되게 복잡합니다. 법도 복잡하고 저희들 사업 명칭도 복잡합니다. 초기에는 이제 특별계획구역 6획지라고 그래서 추진준비위원회 이름이 후암 특별계획구역 6획지입니다. 그리고 현재 명칭 보시면 또 가를동 역세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 앞에 이제 들어오시다 보면 숙대 입구 뭐 육세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짜 명칭은 뭘까요? 여기가 이제 사실상 토지 등 소유자들이 이제 주인분들이신데 우리 사업지의 명칭은 현재 공식적으로는 괄을동 역세권 도시증비형 재개발 사업입니다. 뭐 그간에 이제 뭐 연역들이 있어서 많이 바뀌었지만 현재는 괄을동 역세권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마 다른 뭐 지역들 그리고 뭐 향후에도 이 사업의 명칭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예, 설명드린 목차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상지 현황 그리고 그간 추진 경위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인데 이걸 근거로 해서 뭐 주택 재개발 사업이 좋다, 뭐 통합 개발이 가능하다 그런 이제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주택 증비형 재개발 사업과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어떤 차이가 있다, 그리고 어떤 이점이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뭐 현재 이제 추진하고 있는 정비계획안 그리고 향후 이제 남아 있는 절차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대상지 현황 및 그간 추진 계획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저희들 대상지는 축대 구역에 딱 붙어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3-3-2를 포함해서 4841.7제곱미터. 그리고 용도 지역은 제2종 7청 그리고 제2종 일반 상업 지역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대상지 주변에 보시면 뭐 주택 재개발 신통도 꽤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과 똑같은 사업의 유형인 뭐 청파동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남영동 업무지구 그리고 저희들 대상지를 포함해서 역세권 재개발 사업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역세권에 가까운 지역들은 대부분 이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들, 그리고 역세권에 조금 멀어진 지역들은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들, 사실상 똑같이 재개발 사업입니다. 어느 하나는 주택증비형이고 어느 하나는 역세권입니다. 차이가 뭐냐면 역세권은 딱 차이 하나가 용적률이 높다. 그 차이 하나입니다. 그 차이가 어떤 측면에서는 사업성이 좋다. 또 어떤 측면에서는 고밀로 개발되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 열악할 수 있다. 그 두 가지 잣대를 놓고 어디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사업의 방식은 결정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뭐 역세권 주변은 대부분이 용적률이 높은 역세권 증비형 재개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역세권 장기 전체 주택 사업은 사실상 최초 2008년도 도입이 되었고 현재 약 한 36개 구역 정도가 지정이 되었고 현재 한 26,000세대 정도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구 내에서도 현재 저희들 대상지를 포함해서 5개 구역이 역세권 도시 증비형 재개발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원효로라든지 효성동은 면적이 거의 한 10만 정도 되고 있고요. 청파동은 뭐 그보다 조금 작고 가럴동은 그 중간에 한 4만 정도 되는 사업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효창동 그리고 용산 관내에 역세권 증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하는 점 아마 유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 제한 이전에 이제 주요 추진 계획입니다. 뭐 사회자분께서도 설명하셨지만 뭐 준비위원회를 뭐 개수하고 동의실 접수 시작을 해서 22년 5월 21일 날 1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추진 계획입니다. 22년 9월 29일 날 서울시에 사전검토 접수를 해서 그리고 사전검토 이후에 23년 3월 30일 날 주민제한 접수를 하였고 그리고 그해 6월 30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주민공람을 거치고 그리고 올해 1월 24일 날 마지막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제 주민제한 접수부터 뭐 주민설명회까지 이제 개최된 기간은 뭐 3월 30일부터 1월 24일이니까 채 1년이 안 되는 기간이죠. 아까 보셨던 용산구 5개 정비 사업보다는 사실 비교 대상적으로 좀 빠릅니다.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토지 등 소유자들이 제가 보기에는 단합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이제 공람했던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상지만 보시는 게 아니라 후암동 특계구역이 우리 대상지 포함해서 1부터 5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한강대로변을 보시면 국가상징거리에 따라서 서울시나 용산구에서 개발 유도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주택을 주로 하는 거, 주택 증비용 뭐 그런 것보다는 도심 업무 기능과 연결시켜서 도심 또는 업무 상업 기능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서울시 의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이제 특별계획구 1구역이고요. 여기가 2구역, 3구역, 여기가 전체가 4구역, 그리고 저희들 사업지가 5구역입니다. 그래서 후암동 이제 특계구역이 뭐 해제가 되면서 현재 다시 재정비 중에 있는데 특계구역을 분할을 시키면서 한강대로변은 일정 폭원 이상으로 이렇게 특계 이상으로 구분했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주택 위주의 개발이라기보다는 도심 업무, 상업의 유사한 기능들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 사업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은 이미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사업지를 이제 분할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하나의 구역에서 여기에 지침 유도선이 꺼져 있습니다. 까맣게. 한번 뒤에 보시면 좀 더 자세한 도면이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꺼져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권장 용도가 고층부, 3층부 이상에 해당되는 용도에 대해서는 업무 기능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인센티브를 주도록 특계구역에도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이렇게 상업지역과 뒤에 있는 지역들을 하나로 합쳐서 크게 개발을 하면 좀 더 뭐 사업 면적이 크고 사업성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하는 분도 계시지만 서울시 정책이라든지 전체 뭐 크게 상위 정책을 봤을 때는 노선 상업지역을 포함해서 뒤에 이면부까지 통합 개발하는 것들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용도지역도입니다. 그래서 한강대로변으로는 쭉 상업지역이 쭉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상업지역들은 일반 상업지역하고는 틀립니다. 폭언이 도로변 양측으로부터 12m 폭언만 상업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명칭을 노선상업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반 상업지역은 조금 틀리긴 하지만 노선상업지역에 포함된 여기에 이제 폭언들은 주택보다는 뭐 도심 업무 기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업무나 상업 기능을 유도하겠다라고 하는 방침이 있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대로변의 어떤 도심 업무 지구라든지 업무 기능 때문에 주거 중심의 주택 재개발과는 분리 개발을 서울시는 유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현재 이제 지구단위 계획은 말 그대로 이제 건축 허가로 갔을 때 상업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600%입니다. 그리고 주택 재개발로 갔을 때는 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기본계획에 따라서 300%까지밖에 용적률을 주지 않습니다. 이때 이제 상업지역에 뭐 소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나중에 관리처분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뭐 서울시 정책 방향, 용적률 체계에 따라서 통합개발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기보다는 뭐 이 일을 하고 있는 뭐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대부분 뭐 공유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간에 나와 있는 주택증비용 재개발 사업으로 갔을 때 그리고 역세권 도시증비용 재개발 사업으로 갔을 때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주택증비용과 역세권 도시증비용은 사실 뒤에 재개발이라고 하는 이렇게 공통된 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하나의 사업인데 주택증비용은 말 그대로 뭐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들에 한해서 주택을 위주로 개발하는 사업들 그리고 역세권 도시증비용 재개발 사업은 주택 재개발 사업을 포함을 하고 있지만 역세권이기 때문에 주택 외에 비주거 시설을 포함하는 따라서 용적률을 좀 더 주는 고밀의 개발 사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 재개발은 기본적으로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역세권은 현재는 3,0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주택 증비형 재개발 사업은 상한 면적이 없습니다. 뭐 10만 제곱미터까지 할 수도 있고 20만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작년 6월달 이전까지는 상한선이 없었습니다. 뭐 용산의 뭐 효청로라든지 온효로 일가 같은 경우는 현재 면적이 한 10만에 육박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작년 6월달 이후에는 이런 사업들의 문제점 때문에 상한선이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기본 2만 제곱미터, 최대 3만 제곱미터. 저희들은 4만이 넘죠. 그죠? 그래서 작년 6월 28일 이후에 저희들 사업을 시작했다면 역세권 사업은 불가한 사업이었다. 그 부분을 놓고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기회였다. 뭐 운이 좋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또 다른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거의 유사하고요. 이런 이제 사업에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사실상 용적률이겠죠. 용적률의 차이가 어떻게 나느냐. 저희들 사업 대상지에는 움직이네요. 다음. 저희들 사업 대상지는 2종 일반 중에서도 7층 그리고 2종 일반 주거지역 노선 상업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종 일반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170, 190, 상한이 250 그리고 2종도 190, 200, 250 그리고 법적 상한이 최대로 갈 수 있는 용적률이 250%입니다. 그리고 노선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뭐 주택 재개발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3-2 구역처럼 분리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축 허가로 들어올 텐데 그렇게 가면 기본이 600%를 받습니다. 그런데 주택 재개발로 가는 순간 최대 300%까지 안 주겠다라고 하는 게 서울시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역세권으로 가게 되면 기준은 거의 유사하죠. 190%입니다. 그리고 상한은 똑같습니다. 250%. 그런데 법정 상한이 500%입니다. 상한과 법정 상한의 차이가 뭐냐면 상한에서 법정 상한 갈 때는 뭐 우리가 말하는 국민주택 규모, 소형 주택을 지으면 뭐 법정 상한까지 줍니다. 예를 들어서 역세권을 사례로 들면 250에서 500까지 가는데 250%가 증가하기 때문에 증가의 용적률의 절반을 서울시에 주고 나머지는 분양을 하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상한은 우리가 뭐 도로나 공원 등등을 냈을 때 받는 용적률이 상한선이고요. 그 상한에서 법정 상한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형 주택을 내놨을 때 그거를 이제 다른 말로 저희들은 장기 전세 주택이라고 부릅니다. 그 용적률 체계는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주택 증비형과 역세권 증비형 사업의 차이가 뭘까? 보시면 250%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재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재건축과는 다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이 들어갑니다. 재개발 사업은. 재건축 사업은 이게 없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아파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택 증비형으로 가든 도시 증비형으로 가든 무조건 하고 재개발 의무 임대 15%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역세권과 주택 증비형의 차이가 상한에서부터 법적 상한까지 가는 요 포신의 차이입니다. 법적 상한 주택 재개발로 가면 최대 300, 그러면 50%가 증가를 하는 거고요. 역세권으로 가게 되면 250%에서 500%, 250%가 증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역세권 증비형 사업도 법정 상한 500%지만 이거는 뭐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400%를 받을 수도 있고 뭐 350%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현재 저희들은 한 450% 정도를 제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역세권 사업은 주택 증비형 사업을 안고 있고 그 이후에 장기 전세 주택 확보에 따른 용적률의 차이만 난다. 다른 차이는 없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주택 증비형 사업과 역세권 증비형 사업을 차별점에 대해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다 똑같다. 사실상 이 부분만 틀리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0%를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거냐, 250% 인센티브를 받을 거냐, 그 차이고요. 사실상은 뭐 이 부분에 대한 장기 주택에 대한 뭐 임대주택은 일반 공공임대주택이 아니라 뭐 시세의 80%를 뭐 준하는 임대료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일반 서민이다. 그리고 재개발 의무 임대는 사실상 우리가 말하는 영세한 주민들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주택 재개발로 가나 도시정비로 가나
뭐 영세주택에 도입이 가능한 재개발 의무임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임대주택이 더 많이 들어와서 주거환경이 나빠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시면 주택증비용으로 가게 되면 용도지역이 2종으로 바뀌게 되고 도시증비용으로 가면 재개발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최대 용적률은 300개로 하지만 아직까지 조례 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250%가 법정 상한일 거고요. 이게 모법에서는 바뀌었는데 조례에서는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250%지만 300%로 완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세권은 500%고 그리고 최고 중세는 뭐 포함 등 특례구에서 최고 30층으로 잡아놨고 저희들이 지금 46층으로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개발 의무 임대는 똑같고 그리고 뭐 완화 용적률은 50%, 250% 그래서 뭐 기준은 똑같고 그리고 공공시설 부지에 대한 제공률 이게 이제 부담률입니다. 부담률 15% 이상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완화 용적률 차이 장기전세주택을 50% 받을 거냐 250% 받을 거냐 그 차이가 하나밖에 없다는 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뭐 공란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민이 안 보이실까봐 그래서 우리가 공란공고 때 이렇게 공람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한강대로변은 기존의 특계 2, 3의 도로 뒷도로 라인을 맞춰서 이렇게 까만 라인이 꺼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주택 위주의 개발보다는 3층 이상 고층부에 대해서는 업무시설을 도입해라 라고 서울시에서 이미 계획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람공고 안대로 간다면 우리가 이제 주택을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은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가면 공원, 뭐 청사 등등을 포함해서 면적이 31,000. 저희들은 이렇게 갔을 때 면적이 36,000. 더 크죠. 원래는 이 뒤에 도로 따라서 쭉 이제 도로가 내려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뭐 용산구랑 뭐 등등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사실상은 최소화시켜서 3-2구역으로 이렇게 분리를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공주택 증비용으로 갔을 때 그리고 도시증비용으로 갔을 때 용적률의 차이에 따른 일반 분양분이 결과적으로 이제 사업성이겠죠, 그죠? 그래서 기준 허용 상한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250%입니다. 그리고 재개발 의무임대 그리고 장기전세 주택을 뺀 일반 분양분이 주택 증비용으로 갔을 때는 220.6% 그리고 도시증비용으로 갔을 때는 340% 한 12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게 사실상은 조금 더 커질 수도 있고요. 나중에 주민의 선택에 따라서 조금 더 이렇게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증비용의 가장 큰 이점은 용적률 확보입니다. 용적률 확보에 따라서 분담금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고려하셔서 뭐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용적률이 450%가 너무 많다. 뭐 임대주택도 뭐 장기전세 주택이긴 하지만 줄였으면 좋겠다 하면 현재 우리가 450% 제한이 되어 있지만 구역 지정 이후에 뭐 사업계획 승인을 저희들이 접수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증비계획 그리고 구역 지정의 단계는 우리가 나중에 사업계획에 대한 규모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현재 450% 결정되어 있지만 뭐 이렇게 주변 시설이 바뀌고 시정이 바뀌어서 그리고 주민들의 의지가 바뀌어서 우리 한 400%만 받았으면 좋겠어 하면 다운시키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460%를 받아놔야만 400%를 가죠. 근데 현재 400%를 받으면 향후에 460% 가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 증비용과 도시증비용 재개발 사업은 현재 계획안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 분양분의 면적 차이가 한 120%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설명드린 바대로 현재 뭐 도면 내용이 약간 복잡하고 조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이 약간 복잡하긴 하지만 요 내용 그대로 서울시에 이제 올라갈 거라서 뭐 좀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은 대부분이 2종 7층이었습니다. 2종도 아니고 2종 7층이었고요. 일부 여기 이제 상업지역 사이에 2종이 포함되어 있고 뭐 노선 상업지역은 도로변으로 폭은 12m
이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뭐 3-1과 3-2로 구분해서 3-2는 용도주택 변경이 없고 3-1만 뭐 도로 공원 빼고 이제 아파트로 지어지는 공동주택 용지에 한해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이 뭐 구역계 전체 면적 4만이고요. 저희들은 3-1이 이제 핵심이라서 3-1은 36,163.9제곱미터 똑같죠. 그리고 대부분이 다 준주거로 바뀌었고 상업축도 그대로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토지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꾸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주택 증비형으로 가게 되면 뭐 이종 그리고 도시 증비형으로 가게 되면 준주거 뭐 용적률이 똑같아서 치더라도 뭐 향후에 뭐 재산 가치가 틀리겠죠. 이 땅도 언젠가는 또 재개발을 하겠죠, 그죠? 3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그러면 그때 또 이게 적용받는 용적률 체계가 또 틀릴 겁니다. 예. 그래서 헛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을 저희들은 수립을 해서 주 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목립시설 그리고 용적률은 뭐 계속 중복되지만 기준 190, 상한 249 그리고 법정 상한 457% 그리고 장기주택 등은 104%. 이 457%는 사실상 500%까지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주변의 청고, 청소 뭐 등등의 계획을 고려를 하다 보니 현재는 이제 457%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최고 높이 137m 그리고 층수로 따지면 46층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제 어린이공원 그리고 현재 여기 이제 사회복지시설을 신축해서 제한하는 걸로 그렇게 토지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거는 조건도입니다. 이 앞부분은 사실상은 이제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현재 55m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고요. 그래서 높이가 약 16층, 뒤에 제일 높은 거는 46층. 용적률을 보시면 건폐율은 35%, 35% 정도면 뭐 통상 일반 아파트에 아마 건폐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은 456.5%, 법정은 457%, 그리고 지하 5층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하였고요. 세대수는 총 880세대, 그리고 분양이 525세대, 그리고 주차 대수는 법정 기준에 따라서 계획을 하였습니다. 예, 배치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배치도라든지 조감도는 제가 보기에는 한 50% 이상 바뀔 겁니다. 향후 단계가 정비구역 지정하고 뭐 사업계획 승인 넣고 조합 설립하고 하면서 이렇게 뭐 건설사도 이제 들어오고 하면서 계속 바뀝니다. 현재 건축계획안은 우리가 용적률이라든지 높이 산정을 위해서 계략적으로 그려본 하나의 건축 예시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딱 요대로 지어질까? 동배치가 너무 나쁜데? 뭐 이런 거는 나중에 더 고민을 하시면 될 문제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추진 절차입니다. 현재 사실 남아있는 절차가 꽤 많습니다. 우리 사전검토 거쳐서 입안 제안 그리고 공람 주민 설명회를 거쳤고요. 현재 이제 4월 중에 구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서 서울시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 상정을 하고 나면 뭐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결정고시가 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결정고시가 되고 나면 추진회 설립하시고 추진회 설립 이후에 조합 설립인가 그 다음에 이제 건축인허가 이제 최종 이제 건축인허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관리처 분계 착공 준공으로 가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빠르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 재개발 사업의 총 소요되는 기간이 생각보다 깁니다. 그래서 어차피 갈 사업이라 한다면 최대한 빨리 가는 게 유리할 거고요. 뭐 들리는 뭐 기사에서 마찬가지로 계속 공사비가 뛰고 있습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우리 공사비 한 300 초반이면 아파트 공사했죠. 최근에는 800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사업할 착공한 시점에 최소한 3년 뒤 그때는 1,000만 원 육박할 수도 있습니다. 뭐 대신에 반면에 또 분양가도 뛰겠죠. 그렇죠. 이 입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욕심 삼아 1억 받아도 될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고요. 뭐 들으시는 와중에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뭐 제가 질문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 최대한 자세하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예, 우리 가로등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이렇게 굉장히 장점이 많다. 또 사업성이 굉장히 좋다. 또 작년도 2023년도 6월 30일 날 우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권리 운영 기준이 개정되기 바로 직전에 우리가 사전 검토하고 정비계획 위반 동의서가 제출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좋은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사업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어떤 통합개발이라든지 분리개발 뭐 이런 걸 통합개발이라든지 상업지랑 같이 하자라는 식으로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의 얘기가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효영 대표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갔을 경우에 우리가 유리하다, 사업이 속도가 빠를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 30회 분 가까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딱 정해져 있죠? 그죠? 가야 될 길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제 이렇게 좋은 어떤 거 사업성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주민들이 단결해서 앞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주민들의 단결된 모습만 이렇게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용산구청하고 서울시에서 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민원이 많으면은 행정관청에서는 주저주저해요. 잘 하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민원이 없고 주민들의 단결된 그다음에 그렇다 그러면은 약간 이거 다른 구역에 비해서 약간 특혜가 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원하면은 크게 법적으로 위배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다 행정관청에서 허용을 해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최대한으로 어떤 사업성을 찾아 먹을 수 있게끔 주민들이 일치 단결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사업 속도도 빨리 감으로 인해서 우리 주거환경을 최대한으로 어르신들도 많은데 가능하면 좋은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말년은 좀 잘 지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재산 가치도 늘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재개발 사업이라는 게 다 별게 없어요. 우리 주거의 어떤 그 삶의 가치를 높이고 재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 포커스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 다 만족시키면서 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합 설립하는 데도 있어서 4분의 3 동의를 받으라고 하는 부분도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은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을 동의를 받아라. 그러면 조합 설립인가 내주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즉 100% 동의를 받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역주택조합사 같은 경우는 95% 동의를 받으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가는 재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75%의 동의만 받으면 사업을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만큼 이 특별법에 의해서 어떤 그 행정기관에서 우리 이제 어떤 그 주민들의 어떤 우리 시민들의 주거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법을 제정해서 그거에 맞게끔 우리가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절차를 진행 중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제가 정리해서 별도로 또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이효영 대표께서 우리 지금 수립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우리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을 받는데요. 잠깐만요. 질문하실 때 오늘 주민 설명에 관련된 내용만 질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번 질문하고 또 질문한 1문 1다시 질문이라든지 다른 사람이 질문한 거 또 질문하는 중복 질문이라든지 그다음에 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질문을 한다라든지 그런 거 말고 이 가는 데 있어서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사업 가는 데 있어서 앞으로 어떤 거 이제 변경될 부분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먼저는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이 안으로 해서 정비구역 결정고시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추진위 구성하고 조합 설립하고 그다음에 건축심의 받으면서 또 향후에 이제 관련 업체 중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라든지 설계자라든지 시공사라든지 이런 어떤 그 협력업체 선정해서 더 좋은 안을 이제 만들어 갈 겁니다. 그 어떤 그때의 어떤 시장 상황에 맞게끔. 그래서 그러한 향후의 절차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하지 마시고요. 오늘 여기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부분만 그런 부분만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문하시고 질문하실 때는요 마이크가 지금 유선 마이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발언권 얻으신 분들은 나오셔가지고 소유 지번하고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께서 같이 공감하실 수 있게끔 간단 명료하게 한 2분 이내로 이렇게 질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게끔 특정인이 독점하지 않게끔 이렇게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